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시대를 바꾸는 힘, 재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 있으세요? 아, 이야기가 좀 더 쉽겠네요. 예, 재련이란 저도 익숙치가 않네요. 이러한 광석이나 아니면은 폐자원 같은 유용한 자원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고온의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용액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금속이나 화합물을 추출 또는 정제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역사 시간에 이러한 선사시대부터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분해 보자면은 첫 번째가 석기 시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좀 더 구분하자면은 구리를 이용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역사가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역사의 큰 변화를 우리가 새로운 금속의 출현에 의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보다 먼저 났을까요? 네, 뭐 철기 시대가 그러니까 동이 철보다 먼저 발견이 됐죠? 네, 알아요? 네. 예, 뭐 답을 한번 봐볼까요? 보는 것처럼 구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광석에서부터 금속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대상 물질입니다. 근데 구리의 광석은 동광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리랑 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에 있는 이 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거를 산소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가 어디에 많죠? 예, 맞아요. 공기에 많아요. 그래서 구리 광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열만 가해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황을 잡아먹어서 구리 메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을 한번 봐볼까요? 철은 단순히 우리가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철 금속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그 철에 산소가 붙은 게 철광석인데요. 이 철광석에서 우리가 철을 얻기 위해서는 산소를 떼야 되는데 산소를 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철광석에서 철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만 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탄소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걸 특별히 황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물질, 탄소죠. 탄소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보다는 더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 3세 시대에 장식품으로 사용됐던 물건입니다. 이때 시대의 이 금속은 금보다도 더 귀한 귀금속이었습니다. 혹시 이 금속이 뭘까요? 대답해 보실래요? 철이요. 철, 또 아무나 말해보세요. 주석, 또 다른 분 없으실까요?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는데. 네, 제가 정답을 혹시 알루미늄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제가 나중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루미늄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맞아요. 캔. 우리가 현대생활에는 이렇게 음료수 캔 등에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에는 금보다도 비싼 이러한 금속이었던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현대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알루미늄이 쉽게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이러한 전기분해법이라는 공정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어떤 재련 방법이 개발이 된 거죠.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를 환원제로 사용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금속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루미늄이
철보다도 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에 개발됐고요. 우리는 현재 뭐 저탄소 시대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모든 전자부품들이 가능하게 되고 또 성능 향상이 되고 하는데 희소금속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소금속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주기율표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다 우리가 희소금속이라고 정의한 어떤 금속들입니다. 혹시 희소금속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시는 분? 레오라는 말이 있죠? 정답! 지구상에 매우 적은 거예요. 예! 하나 있죠? 아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 굉장히 존재량이 적은 거를 희소금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매장량이 많아도 금속 추출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희소금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원이 굉장히 편제된 원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토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히토류들을 중국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이 편제돼서 우리가 히토류 금속, 또 희소금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이렇게 희소금속 중에서 금속 추출이 어려운 이런 금속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공정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타이타늄이랑 마그네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화성에 보내진 큐리오시티라는 어떤 로버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부품에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가보셨네요. 일본의 하네다 공항 가보시면은 이러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밑에도 다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타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타시는 비행기에도 약 7% 정도가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만금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시면 전시장이 있는데요. 전시장 이 외벽도 다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타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굉장히 가볍고요. 다음에 강도도 좋고요. 다음에 잘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리학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구 지각 중에서 타이타늄 원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리 말씀드렸는데 구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실제 우리 지구 지각 중에 존재하는 양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생산량의 약 150분의 1, 철의 생산량의 약 10,00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타이타늄을 보면요. 타이타늄 원소는 1791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금속을 만드는 데까지 무려 약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많이 걸렸던 이유가 타이타늄 광석 같은 경우에는 FeTi, 그러니까 철, 타이타늄,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산소랑 철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철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용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공정인데요. 철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1650도씨에서 약 1700도씨 정도의 높은 열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굉장히 강한 산을 쓰기 때문에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철을 어떤 염화제라고 하는 물질이랑 반응시켜서 이 철만 선택적으로 기체로서 쭉 제거를 해서 고품 위에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를 만드는 이러한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제가 북한산 광물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한산 타이타늄 광석 내에 이제 철과 타이타늄이 쭉 있는데 철만 선택적으로 기체로서 제거돼서 반응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러스한 이렇게 이런 시로가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그네슘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마그네슘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르쉐에서 만든 새로운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에 루프제의 마그네슘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차량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연비가 향상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행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금속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 마그네슘이라서 마그네슘이 앞으로 이런 자동차든 수송기의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간천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마그네슘 광산이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고품질의 마그네사이트가 마그네슘 광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 광석으로부터 마그네슘을 만드는 현재의 공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요. 다음에 마그네슘 메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가스라는 이런 독성가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두 단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마그네슘 금속을 얻고요. 동시에 염소가스가 아닌 산소가스가 나오는 이런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서 좀 더 혁신적인 재련 공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저의 연구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마그네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순도의 99.99나 99.95%의 고순도의 마그네슘 메탈을 제가 개발한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의 생활에 현재 필요한 뭐랄까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희소금속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희소금속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재련 공정이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면은 좀 더 대량 생산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달라지는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